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은 왜 실패했느냐? 이스라엘은 왜 성공했느냐? 하면 첫째, 국가 지도부가 끝까지 핵 개발을 밀어주는 국가 지도부가 한국에서는 없었다. 이승만 박정희로서 끝났다. 그 뒤에 핵 개발해야 된다는 의지가 우리 국가 지도부에서 실종됐다. 이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미국 안에 친한 우리가 핵 개발을 해도 우리를 봐줄 수 있는 미국에 우리 편이 없다. 있습니까? 우리가 핵 개발하면 미국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는 미국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외국의 핵 강국이 없다. 그럼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우리한테 핵 처리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되지 않고 이스라엘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문제. 오히려 늦었어요, 지금. 북한이 늦었다는 것은 소형화 기술에서 어떤 장벽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형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국가 의지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돌파하고, 특히 우라늄을 본격적으로 농축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핵실험할 필요 없이 1년에 핵폭탄 하나씩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사태를 우리가 5년 정도로 본다면은 그 전에 뭘 할 거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핵시설을 공격해서 파괴를 하든지, 아니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든지, 대응 핵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가져오든지, 미국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전술핵 무기를 두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핵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정석이고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핵 개발을 한다면 그게 어떤 전략과 이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기술은 충분하죠. 잠재적인 기술은 단기간에 결심만 하면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1년,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재처리 시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재처리 시설을 일본은 갖고 있어요.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바꿔야 됩니다. 이 원자력 협정 지금 교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프간에 우리 350명 파병하지 말고 그게 1개 여단, 많으면 1개 사단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 미국 편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우리 핵 재처리 시설을 가져야 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이집트를 치는데 동참을 했기 때문에 핵 협력을 얻을 수 있었던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미국한테 뭐가 줘야 된다. 그 찬스가 뭐 지나가 버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NPT를 탈출해야 됩니다. 저는 대응 핵무장은 과거 방식과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는 숨어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NPT 10조에 따르면 어떤 나라가 이 핵 문제로서 자기의 국가 이익이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탈퇴를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하는 것이다. 평화의 핵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핵 개발을 한다. 단기간에 할 자신이 있다. 북한보다도 훨씬 좋은 핵무기 만든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은 우리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쪽은 핵 개발을 하고 한쪽은 외교전을 펴야 되죠. 외교전을. 세계를 상대로 외교전을 펴야 됩니다. 그거 그럴듯하다.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 한국이 저 거대한 공업력으로 또 원자력 기술이 바탕이 든든하니까 핵폭탄을 만들면 1년에 10개도 만들 것이다. 중국이, 북한이, 미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을 비틀어 가지고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남북관계에서 핵 문제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죠.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마다 세계가 휘청휘청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김정일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노심초사하는데 이렇게 딱 선언하고 나오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주도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전쟁이든 게임이든 어떤 의미에서 주도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도권은 뭐냐?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주도권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전쟁을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한다, 언제 한다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주도권이라고 해요. 우리가 바둑을 하든지 말싸움을 하든지 주도권을 잡으면은 이기게 돼 있어요. 주도권을 우리가 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오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잡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물론 외교적인 특히 한미 외교, 한일 이런 외교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하려면은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국민 여론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부한테 국민들이 맨날 대모하면서 요구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북한의 핵 종속국이 된다. 우리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 우리가 노예처럼 살 수 없다. 민족 반역자 눈치를 보면서 노예처럼 살 수 없으니까 왜 핵무기 개발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경제적 폭이 우리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 애국 세력이 시청 광장에서 수십만 원 모으고 여러와 같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면은 정부가 행동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세계에 걸쳐서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적인 결단이다.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 이 국민적 정의를 거스르게 되면은 나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NPT 탈퇴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자위적 대형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여론이 조성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 운동이 바로 여기에 주도권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국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 수세적으로만 나왔는데 결정적인 공세죠. 이것은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 또 이것은 다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모험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위적 차원의 대형 핵무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화의 핵무장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기 핵무장을 했는데도 우리도 핵무장 하자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나라는 그 나라는 노예 근성의 소유자입니다. 그건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외주국방을 하는 나라입니다. 외주국방.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외주국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자주국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주국방을 하면서 사실상 사대주의 국방을 하다 보니까 국민 정신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국민 정신이 왜 망가졌느냐? 싸우자는 사람이 없다. 얻어맞고도 싸우자는 사람이 없다. 얻어맞고도 대통령부터 국가 지도부까지 얻어맞았으니까 우리도 한방 갈겨야 된다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살찐 돼지죠. 살찐 돼지. 야윈 늑대한테 당하는 살찐 돼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국민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과정이다. 최근에 사흘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여론조사가 아주 재밌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의 행복도 누가 행복하냐 조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8번째로 행복한 국민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게 살 것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8번 행복하다. 우리는 얼마냐? 56등입니다. 56등. 그리고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한국 사람들이 70%인데 이스라엘은 국방이 든든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77%예요. 우리는 70%가 불안하게 느끼고 이스라엘은 70%가 자기의 국방에 대해서 든든하게 느껴요. 그러면 차라리 막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까 이 외부의 이 전쟁 위협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 가서 살겠다고 하는 한국 사람이 38%입니다. 38%. 이스라엘 사람 중에 외부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사람은 3%입니다. 3%.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은 자주 국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정신이 건강하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인구가 700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니까 여러 가지로 나은 점 1인당 GNP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우리가 계속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은 자기 안보를 자기가 지킨다는 게 확실히 있다.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부와 한국의 국가 지도부를 비교하면 이것은 참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죠. 한국의 국가 지도부는 주로 군대 안 가는 사람으로서 채워져 있다.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부는 특공작전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는 핵 개발의 대부이고 엔테베 작전할 때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국방장관. 지금 수상 벤자민 네탄야후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특공부대의 대위였어요. 그러다가 인질적 구출 작전을 하다가 총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옷을 벗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형은 엔테베 작전에서 죽은 지휘관이었어요. 유명한 사람, 요니 네탄야후라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수상경 국방장관은 바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전 총리죠. 이 사람은 특공부대 전문가고 결국 나중에 참모총장을 한 사람이고 윤hen 올림픽 테러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작전의 실무 지휘관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국가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작년입니까? 터키가 지금 동서되고 있는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갖다 준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함정의 정선 명령을 거부를 하니까 이스라엘 특공대가 그 배에 헬리콥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칼 들고 나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저항을 하니까 총을 쏴가지고 9명을 죽였어요. 그 구호단체 사람 9명을 죽였습니다.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어요. 그런데 네탄야후 수상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봤어요. 이렇게 9명을 구호 단체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나와서 사과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봤더니 네탄야후라는 사람이 딱 여기 나와가지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화를 내세요. 왜 정선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했으면 아무도 안 듣지. 왜 우리한테 칼 들고 나왔느냐. 앞으로 이스라엘 똑같이 한다 하고 화를 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똑같이 하니까 그 뒤는 고분고분하게 이야기 들었어요. 요게 이스라엘식과 한국식의 차이 아닙니까? 한국식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될 나라입니다. 전략 조건, 중심이 얕다든지 또 북한이 핵을 가졌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웰빙식으로 살고 있다.